당장 나가.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서울 강남구 도현그룹 본사 40층에서 터져나온 이 소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김도현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벌어진 일이었어요. 복도에서 청소하던 27살 한소영이 물걸레를 떨어뜨린 거였죠.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도현의 3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제 구두를 적셨습니다. 62세 도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황급히 무릎을 꿇고 걸레로 구두를 닦으려 했죠. 하지만 도현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게. 도현이 소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월급은 왜 받아가는 거야? 대체 이 회사에 왜 있는 건데?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온몸이 떨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소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한 번만?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너 같은 하층민이 이런 곳에 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짐 싸고 꺼져.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면서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가 도현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작고 오래된 목걸이였지만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 목걸이는 20년 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은주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 제작품이었는데 어떻게 이 청소부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도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눈매, 코, 입술까지. 모든 게 돌아가신 아내 은주와 빼닮아 있었던 거죠. 저 목걸이.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당황하며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이게 왜요? 도현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20년 전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가? 이름이 뭐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소영이요. 왜 그러세요? 한소영. 바로 20년 전 아내 은주가 딸아이에게 지어주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도현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주변 직원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갑자기 청소부 이름을 묻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창백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도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목걸이와 이름 그리고 얼굴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죠. 소영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소영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소영이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방금 친딸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날 아침 벌어진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오후 도현은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봤던 그 목걸이와 소영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비서실장. 도현이 급하게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회장님. 청소 용역업체 직원 명단 당장 가져와. 특히 한소영이라는 여자 말이야. 박 비서실장은 의아해했지만 곧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27살이고 입사한 지 석 달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개인정보 더 없나?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모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고 부모님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고아원? 성모 고아원? 바로 20년 전 자신이 갓난아이를 맡겼던 그곳이었거든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임신 9개월의 아내 은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어요. 산모와 아기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아이를 살려줘. 그리고 이름은 소영이라고 해줘. 소중한 영혼이라는 뜻이야. 아내의 유언을 지키려 했지만 갓난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당시 도현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랄 판이었거든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거죠. 나중에 꼭 데려올게라고 다짐했지만 회사 일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어느새 아이는 기억 속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은주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은주가 배에 대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급히 성모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0년 전에 맡겨진 김소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 친아버지예요. 확인만이라도. 그렇다면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오시면. 도연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어요. 법원 허가?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아침에 청소부한테 소리치신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자신이 소영에게 고함치는 영상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죠. 역시 재벌은 다르네. 저 청소부 아가씨. 너무 불쌍하다. 완전 인간 쓰레기. 도현그룹 불매운동 해야겠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소영이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친딸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준 거였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문이라도 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어요. 한소영, 그 여자를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와. 박 비서실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오늘 오후에 사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영이 떠났다고요? 이제 막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딸을 놓친 거였나요? 그날 밤 소영은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회장에게 모욕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 장면이 온라인에 퍼져서 자신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였죠. 핸드폰에는 기자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해달라, 도현 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로 당한 피해가 있나 같은 질문들이었죠. 소영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회장님이 목걸이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소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를 꺼냈어요. 고아원을 떠날 때 원장 수녀님이 몰래 주셨던 메모였죠. 아버지 김도현, 어머니 이은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영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회장님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똑같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이 소영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사람을 시켜서 소영의 주소를 알아낸 거였어요. 초라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한소영 씨. 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소영은 놀라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온 거죠? 가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또 저한테 욕하러 오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소영의 놀란 눈이 보였어요. 어머니요? 응. 내 어머니 이름이 은주였지? 소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아세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임신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소영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야. 도연이 절실하게 말했어요. 소영아, 나는 내 아버지야. 소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고아원 인수증까지 모든 서류가 있었죠. 밤새 변호사를 시켜서 모두 준비한 거였습니다. 20년 전에 내 엄마가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고아원에.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정말
정말 저를 버린 거네요. 버린 게 아니야. 나중에 데려올 생각이었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20년 동안 찾지 않으셨잖아요. 소영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저는 평생 부모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나만 혼자인지 생각했다고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당장 나가라고 하층민이라고 모욕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딸한테 할 말이에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내 딸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몰랐으면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 완전히 옳았거든요. 며칠 후 도연은 소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왔어요. 은주의 일기장, 소영이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들, 그리고 목걸이를 샀을 때 영수증까지 모든 걸 가져온 거였죠.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더 들어봐. 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소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20년이 지나서야? 나도 몰랐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줄. 그게 문제예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라면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은 최악의 아버지였죠. 그때 회사 임원 서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도현이 청소부를 자꾸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회장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서준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서준호는 소영을 쳐다봤어요. 혹시 이 여자가 회장님을 협박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한다던데. 소영은 모욕감에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에 영상 퍼뜨려서 여론 만들고 그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서준호의 말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도현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회장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시는군요. 소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아버지? 서준호가 비웃었어요. 설마 정말로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도현이 폭발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소영이는 정말 내 딸이라고. 서준호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회장의 딸이 청소부라고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서준호가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완전히 세뇌시킨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야. 20년 전에 내가 고아원에 맡겼던 내 친딸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또 몰래 촬영하고 있었죠. 소영은 사람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소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소영은 그 자리를 뛰쳐나갔고 도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을 자신이 또다시 상처 주고 만 거였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도현그룹 회장 청소부가 딸이라고 주장, 재벌가에 숨겨진 스캔들인가. 조작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소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울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유명세였거든요. 이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았습니다. 도현도 회사에서 임원들의 질책을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런 스캔들은 회사의 치명타가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빨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딸이야. 절대 부인하지 않겠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연은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소영 몰래 그녀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검사를 의뢰한 거였어요.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친부와 친딸 관계가 99.9% 확률로 맞다는 거였죠. 도연은 그 결과지를 들고 소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집주인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죠. 도연은 사람을 시켜서 소영을 찾게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찾아낸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소영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죠. 소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문 앞에 DNA 검사 결과지를 두고 갔어요. 그리고 편지도 함께 놨죠. 소영아, 우리가 정말 부녀지간이라는 과학적 증거야. 이제 믿어줘. 그리고 내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도 있어. 꼭 읽어봐.
소영은 밤늦게 문을 열고 그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소영아, 엄마가 너를 먼저 두고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해. 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는 차갑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아빠를 많이 사랑해주렴. 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만나보지 못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소영은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아빠, 만나서 이야기해요. 도연은 너무 기뻐서 즉시 달려갔습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거였거든요. 소영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소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편지를 읽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기회를 줘서. 조건이 있어요. 소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증명해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도연은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뭘 하면 되는지 말해봐. 회사를 바꿔보세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회사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보세요. 도연은 놀랐어요. 소영이 복수나 돈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였죠. 정말 그것만 하면 돼? 네. 그럼 아빠를 진짜 아빠로 인정할게요.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딸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겠다고요. 그날부터 도현그룹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복지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직원들의 급여를 2배로 올렸죠. 그리고 고아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임원들은 반발했어요. 회장님, 이러면 회사 경영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과의 약속이야.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해고하겠어. 서준호가 마지막으로 반항했어요. 회장님이 완전히 미쳤군요. 그 여자 때문에 회사를 망치시려는 거예요?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내 딸이야. 그리고 너는 오늘로 해고야. 서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석 달 후 소영은 도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소영은 어머니 은주의 묘를 처음 찾아갔어요. 도연에게서 묘지 위치를 듣고 용기를 낸 거였죠. 엄마, 저 왔어요. 소영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어요. 이제서야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왜 혼자 버려져서 이렇게 힘들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우산도 없이 빗속을 뚫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비서가 소영이 여기 왔다고 연락했던 거죠. 소영아.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도연은 소영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빗물을 맞으며 말이에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도연이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 소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소영은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냉정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거든요.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고 최악의 아버지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 약속했던 걸 하나도 지키지 못했지.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소영아, 나는 진짜 후회하고 있어. 도연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른 채 내 일만 하고 살았던 걸 말이야.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늦었지만 너를 지켜주고 싶어. 소영은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그럼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소영이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녀가 빗속에서 부둥켜 안으며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상처를 달랬어요. 엄마 봐요. 소영이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도현도 함께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우리 소영이를 잘 돌볼게. 진짜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마치 하늘의 은주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연은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영을 도현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거였어요. 기자들과 임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죠.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한 임원이 반대했어요.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내 딸이야.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직원들 마음도 더 잘 알고 있고. 소영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빠, 저는 아직 준비가. 괜찮아.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소영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장학재단 설립이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을 돕는 거였죠. 엄마 이름을 따서 은주희망재단이라고 하면 어때? 소영이 제안했어요.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엄마도 기뻐할 거야.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소영이 이제는 대기업 부회장이 된 거였거든요. 소영 부회장님, 어떤 기분이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도 꿈 같아요.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소영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엔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아빠라고 생각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현도 소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소영이는 나보다 훨씬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더 좋은 회사가 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녀는 함께 은주의 묘를 찾았어요. 이제는 매주 함께 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자회견 잘했어요? 소영이 묘비에 꽃을 바치며 물었어요. 은주야, 우리 소영이가 정말 멋진 어른이 됐어. 도현도 함께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의 첫 번째 후원 신청이 들어온 거였죠. 고아원에서 자란 대학생이 학비 지원을 요청한 거였어요. 아빠, 이 학생 도와줘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소영은 즉시 승인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엄마, 저희가 엄마 뜻을 잘 이어가고 있죠? 소영이 묘비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은주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도현그룹과 은주희망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고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청년들이 1000명을 넘었어요. 특히 소영의 리더십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일은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청소부 출신이라는 과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장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소영은 회사 로비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었죠. 부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청소 아주머니가 고마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도현이 다가왔어요. 소영아, 뭐 하고 있어? 아빠, 이분은 김순자 아주머님이세요. 항상 우리 회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세요. 김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인사하다니요. 아, 아니에요. 제가 인사드려야죠. 도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소영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1년을 돌아봤어요. 아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나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 저도 아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연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아, 나는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저도요, 아빠. 그들은 함께 은주의 묘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엄마, 저희 1년 동안 잘했어요? 소영이 묘비 앞에서 보고했어요. 1000명의 청년들을 도왔고 회사도 모든 직원이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도현도 함께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소영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너를 닮아서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해.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21년의 긴 시간이 만든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었어요. 그 자리에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 6시를 알리는 소리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그래? 몇 명이나 오는데? 20명 정도요. 모두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도현은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아빠와 함께 보낸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하다.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인 것 같다. 도현도 은주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지?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